우리가 이제 관성좌표계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자를 좀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관찰자가 그러니까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하는 좌표를 관성좌표계라고 합니다. 관성좌표계를 구분할 때는 속도가 다르면 다른 관성입니다. 속도가 똑같으면 같은 좌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앞에 특수가 왜 붙냐면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이 관성좌표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관성좌표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관성좌표계가 아닌 비관성좌표계를 다룰 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학 가면 합니다. 대학 가도 모든 과가 하는 건 아니고 관련 과를 갔을 때 확인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관성좌표계에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 근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관찰자에 따라, 정확히는 관성좌표계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간, 길이, 질량이 상대적이다. 요거를 상대성 이론이라 하면 사람마다 적이 달라진다. 이제 희준이한테 1초가, 여러분한테 1초가 나한테 1초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상대성 원리랑 상대성 이론이랑 다른 겁니다. 원리는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가정. 상대성 원리가 뭐냐?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똑같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관성좌표계가 다르면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여. 근데 물리 법칙, F는 MA 말하는 거죠? 그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여기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그냥 위아래로 갔다 오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났던 거죠? 서로 다른 좌표계에 있었으니까. 나는 1초마다 1m씩 가는 1m/s라는 관성계에 있었습니다. 방금. 희준이는 멈춰 있었으니 멈춰있는 좌표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좌표계에 있었으니까 물체의 운동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희준이가 여기서 F는 MA 하면 뭐야? 힘 뭐만 있다고 생각해? 공기저항 무시하면? 힘 뭐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힘 뭐 있어? 중력 혼자잖아. 그렇죠? 나도 똑같이 m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다를지언정 물리 법칙 F는 MA는 똑같다. 이거를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걸 근데 이제 이렇게 사전적 용어는 이렇게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신은 멈춰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성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사실 이 방이 날아가는 중이야 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등속운동이면 알짜임이 0이잖아. 우리한테 힘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힘이 느껴지지 않으면 속도도 안 바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건지 움직이고 있는 건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실제 현상, 그나마 느낄 수 있는 실제 현상으로는 그런 거지. 우리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다 자다 깼어. 근데 성층권에 날아다니니까 진짜 잘 안 들린단 말이야. 딱 자다 깨면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움직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잘 안 느껴져요. 창문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처럼 자기 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30만 km/s로 똑같다. 누가 봐도 똑같다. 빛의 속도는 항상 C로 표현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 정도 별거 아니죠, 이거는? 빛의 속도 항상 일정하다 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괜찮니? 이 두 가지 과정을 종합해서 상대성 이론,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 길이, 질량, 상대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가 나오냐?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누군가한테는 동시에 발생했던 어떤 사건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니? 이런 게 뭐였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멈춰 있는, 그러니까 정지 좌표계에 있던 사람이 얘랑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이때 우주선 아무 우주선이라 되는 거 아니고 빛의 속도에 어느 정도 필적하는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 얘기하는 거죠. 얘랑 얘는 다른 좌표계에 있는 거지. 얘는 정지 좌표계, 얘는 0.8c 좌표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을 분석을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가운데 광원이 있어요. 전구를 놓고 전구에서 빛을 양쪽으로 쏩니다. 맞지? 그럼 쏠 때 이제 이 사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A, 얘를 B라고 놔봅시다. 자, A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장소에서 나왔으니까 동시에 출발시킨 거죠, 양쪽으로. 근데 여기 딱 가운데면은 누가 먼저 도착해요? A 입장에서 동시에 도착하겠죠. 맞지? 자, 근데 이게 이제 어쩌다가 나온 얘기냐면 지금 특수상대성으로 등속운동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등속운동이면은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는 식을 쓸 겁니다. 근데 지금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 사람이 이거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잖아.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시간을 판단할 때 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순간이니까 거리 갖다가 시간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동시 도착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걸린 시간이 똑같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근데 B 입장에서는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는 출발은 똑같아요. 왜요? 이게 같은 장소면은 누가 봐도 동시입니다. 어떤 친구가 A한테 동시면 이게 똑같은 이제 오른쪽 사건을 1, 왼쪽 사건을 2라고 나오면 1과 2 사건은 같은 지점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면
어떤 한 관측자가 동시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동시여야 돼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니까. 맞지? 근데 이제 도착하는 사건은 달라요. A는 도착하는 사건은 같은 장소인가? 이건 이제 다른 장소잖아.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B가 판단하기에 도착하는 사건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달라지는 거냐? B 입장에서는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 위치가 똑같나요? 이 우주선이? 다릅니다. 왜요? 다른 좌표계에 있으니까 B가 봤을 때 출발 여기서 했어. 근데 도착할 때쯤이면 우주선 자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까 시간 판단할 때 뭘 이용한다고? 거리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이 왼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 이만큼만 가면 돼. 맞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요만큼 가야 돼. 그지? 그러면 왼쪽을 1이라고 놓겠습니다. 1 먼저 도착하는 사건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간 판단할 때 거리를 판단하는 거니까. 괜찮니? 그럼 다른 케이스로는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멈춰있는 B한테 여기는 또 A가 있어. 그럼 A랑 B는 다른 좌표에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광원을 각각 놓는 거야. 광원을 각각 1번 빛, 2번 빛 이렇게 쏴요. 그리고 빛 검출기를 가운데다 놓는 겁니다. 만약 똑같이 A 입장에서 생각해봐. A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다고 느꼈대. 왜요? 똑같으니까, 가운데니까. 그렇지? 이제 B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발과 도착 중에. 출발 같은 경우는 어때? 1번 빛이 왼쪽에서 나왔고 2번 빛이 오른쪽에 나왔으면 다른 장소잖아요. 그치? 도착은 이 가운데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누군가한테 동시면 누가 봐도 동시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근데 출발 같은 경우가 다른 장소다 보니까 이제 B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도착한 순간 딱 본 거잖아. 지금 딱 도착한 거잖아. 지금 이 순간. 그럼 출발했을 당시에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 그 우주선이 어디 있었겠어요? 오른쪽 가는 우주선이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했을 당시에는 우주선이 여기 있었다고 쳐봅시다. 맞지? 그럼 1번 빛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요만큼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맞지? 2번 빛 입장에서는 이만큼만 가면 돼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야 돼요? 1번이 더 많이 가야 되잖아. 근데 동시에 도착한 거잖아. 그럼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 그래요. 1번 먼저 출발을 해야 이 동시 도착이라는 사건에 맞출 수가 있겠죠? 맞니? 이런 거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A한테는 동시였던 사건이 B한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니?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현상이 뭐가 있냐? 두 번째, 시간 팽창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다른 좌표에 있는 사람이 서로의 시간을 볼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찾아야 돼. 우리가 고유 시간이란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체크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유 시간이 뭔데? 사건의 시작과 끝이 같은 장소인 것처럼 체크한 사람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봐봐요. 우주선이 있어. 움직이는 우주선. 우리가 이거 할 때 이제 광자시계를 예로 들죠? 광자시계가 뭐야? 우리가 이 빛의 속도급으로 달릴 때 손목시계에 핸드폰 시계에 쓸 수는 없잖아. 이 빛이 똑딱똑딱 거리는 걸로 시계에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 가지고 체크하는 시계를 광자시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야. 지 시계에 보는 거는 고유 시간이에요. 왜요? 얘가 직접 봐봐. 얘가 이거 직접 봐. 지 시계를 봐요. 그럼 어때? 사건 시작 똑딱이잖아. 어때? 같은 장소에서 돌아왔잖아. 이런 거를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야. B도 지 시계를 보면은 근데 얘는 움직이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멈춰 있는 걸 생각해. 이 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그냥 똑딱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 시계 보는 거는 둘 다 고유 시간이 됩니다. 맞지? 그럼 이제 상대방 시계 볼 때가 문제인데, 그럼 A가 이 B의 시계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봐봐. 그럼 이제 광자시계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안 우주선 자체가 움직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 있었죠? 위로 닿았을 때 여기 아니야, 여기. 이렇게.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잖아. 맞니? 이제 이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판단해? 우리가 말했잖아. 너무 빠르니까 거리로 시간을 판단한다. 이게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길어졌으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 시계를 볼 때는 팽창된 시간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은 뭐냐면 다른 좌표계에 있을 때 고유 시간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팽창된 시간으로 보인다. 이거를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이놈이 얘 시계 볼 때는 어때? 얘 입장에서는 지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얘가 얘 시계를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얘가 얘 거 볼 때도 팽창 시간으로 보이겠지. 괜찮니? 그 얼마나 팽창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로렌츠 인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세화는 가르쳐가지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V에다 뭐 집어넣는 거냐면 관성계의 상대 속도 차이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얘는 멈추고 얘 0.8에 여기다 0.8C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0.8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다 0.8을 집어넣으면 이게 3분의 5가 나와요. 어쨌든 이만큼 팽창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B가 지 시계를 본다고 쳐봐. 지가 얘 시계를 이 사건을 볼 거야. 알겠죠? 그럼 B 입장에서 누가 고유인지부터 판단해보는 거예요. A가 이거 볼 때랑 B가 이거 볼 때 누가 고유라고요? 이건 항상 시작하고 끝나는 곳의 장소를 보는 거야. B 입장에서는 똑딱 제자리잖아.
고유 시간. A 입장에서는 시작, 끝. 시작, 끝이면 다르잖아. 이러면 팽창 시간.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고유 시간에서 로렌츠 인자만큼 팽창된 게 팽창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B가 3초라고 체크를 했다면 A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5초 걸린 걸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것만 찾으면 돼요. 괜찮아? 재미없죠? 재미지 않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알아요? 그거 봤어? 근데 그거 나올 때 몇 살이야? 4살이었잖아. 4살까지는 아니고 한 7살 정도인데 학교에서 틀어줄 것 같은데? 안 틀어줘? 그렇구나. 뭐 어쨌든 뭐 잘 헷갈린다 이런 거 있나요? 사실 문제 좀 풀어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것 같아. 이게 이론적으로 사실 우리가 진짜 상대성 이론이 궁금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나오니까 하는 거지. 문제 풀면서 좀 습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현상은 길이 수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감소를 한다. 맞지? 이것도 똑같아. 고유 길이를 찾으면 돼요. 자, 고유 길이는 관찰자가 봤을 때 멈춰 있는 걸로 관측하는 거를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봐봐.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봐요. 이 컵을 봐, 컵을. 희준이가 봤을 때 컵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내가 봤을 때는 걸어가다가 움직이잖아. 그럼 누가 본 게 고유 길이에요? 아니죠. 희준이가 본 게 고유 길이지. 멈춰 있다고 멈춰 있는 물체를 관측한 게 고유 길이입니다. 희준이가 봤을 때는 지금 컵이 멈춰 있었잖아. 내가 봤을 땐 컵이 움직이거든요. 희준이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길이 수축이라는 게 뭐야? 다른 관측자가 봤을 때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수축하는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모든 방향으로 수축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방향대로만 수축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황을 한번 보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이거를 A가 저 막대기 위를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상황. 맞지? 자, 그럼 이때 이 막대기의 길이를 측정을 각각 한 겁니다. A도 하고 B도 하고. 그럼 누가 본 게 고유냐? 를 보는 거야. 누가 본 게 고유예요? B가 본 게 고유입니다. 그럼 얘가 고유 길이고 얘가 진 거는 수축 길이야. 근데 A가 봤을 때 왜 저 막대기가 멈춰 있지 않을까? A 입장에서는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얘는 가만히 있었고 막대기가 왼쪽으로 간 거야. 관성자표기는 반드시 자기는 다 멈춰 있다고 생각하세요. 막대기가 움직인 거야, A 입장에서는. 맞지? 근데 B 입장에서는 막대기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막대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수축 길이가 되는 거고요. B 입장에서는 막대기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맞니? 그럼 시간은 누가 고유 시간일까? 이 사건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잰 시간. A가 고유 시간이에요. 왜? A는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시작, 끝. 같은 장소. 맞니? B 입장에서는 시작, 끝. 다른 장소니까 팽창.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얼마나 수축되는데 고유 길이에서 로렌츠 인자의 역수만큼 곱하면 수축 길이가 나옵니다. 아까 그 로렌츠 인자 이 값은요 반드시 1보다 커요.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면 팽창 시간 곱할 땐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수축 길이 곱할 때는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가벼운 예제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B가 본 겁니다. 이때 A 실제 거리가 10광년이래요. 아니지, 8광년이래, 8광년.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우리가 다 구해볼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화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 8광년은 누가 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본 게 고유 길일까요? A랑 B 중에 A 입장에선 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화성이 온 겁니다. 이제 행성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 거잖아. 이거 이렇게 움직인 거야,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 입장에 잰 게 수축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광속 불변 원리까지 적용하면은 속도는 A나 J나 B가 J나 둘 다 똑같습니다. 맞지? 여기에 각각 지들이 잰 거 곱하면 지들이 잰 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때 시간과 길이 좀 보시면 B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멈춰 있고 이 행성들도 다 멈춰 있는 거잖아. 그럼 B 입장에서 이 행성들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고유 길이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수축, 나머지 좌표계에 있던 사람이 잰 거는 전부 다 수축 길이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A는 가만히 있었는데 화성이 다가오는 거거든. 이건 수축 길이가 됩니다. 그럼 시간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끝나는 게 똑같은 장소면 되는 거죠. A 입장에서 어때? 출발, 도착 아니야? 얘가 고유 시간이 될 거고 B 입장에서는 출발, 도착이잖아. 팽창 시간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거리가 8광년이라고 했으니까 B가 잰 게 8광년일 거 아니야?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은 몇 년 나오면 돼요? (10년)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1년 간 게 1광년이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 걸 찾아보자고. 이제 0.8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0.8로 하면은 로렌츠 임자가 3분의 5가 나와요. 그러면은 A가 쟀던 고유 시간에 3분의 5를 곱한 게 10년 나온 거 아니야? 그럼 A가 측정한 시간은 몇 년 나온 거죠? 6년 나온 거예요. 6년 걸린 거야, 6년. 그럼 이 상태로 계산하면 몇 년, A가 느낀 거리는 몇 년으로 나와요? 4.8광년이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맞아요. 누가 맞는 말이야?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말 한 건데, 그러니까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요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뭐죠? 1번. 그림 가와 같이 멈춰있는 우주선 내부에서 가운데 광원이 하나 있고요. 사방으로 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이제 빛을 쏟아봅니다. 광원이니까 빛을 쏜다는 뜻이겠죠? 그림 나는 이 우주선이 0.6시로 달리고 있을 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때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은 C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똑같은 방향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0.6시 말고 다른 좌표계, 멈춰있는 좌표계에서 얘를 볼 때 일어나는 일들을 고르라는 소리겠죠? 그럼 기억.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빛.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볼 때,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빛이 쏘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속도랑 이 속도 차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광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속력은 다 똑같겠죠? 기억 맞는 말. 니은. 동시에 방출된 빛은 C보다 A에 먼저 도착한다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동시에 출발시킨 거니까 동시라고 보겠죠? 근데 이 출발한 사건은 얘가 봐도 똑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동시가 맞아요. 근데 도착하는 건 다르지. 도착할 때쯤에 이 우주선, 얘가 볼 때 이 우주선이 도착할 때쯤에 어디로 가요? 약간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 왼쪽으로 가면 A 쪽으로 간 빛은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고 C로 간 쪽은 좀 더 가야 되잖아. 이 거리를 비교하면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A로 가는 빛이 시간이 좀 더 조금 걸리니까 먼저 도착한다는 소리겠죠? 그럼 니은은 맞는 말. 됐나요? 그 다음에 디귿, 이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 이거는 빛이 출발하고 도착한 사건 물어본 게 아니고 길이 자체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는 길이 수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얘가 본 이 거리는 고유 길인가요?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움직이잖아. 수축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거리를 판단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 길이 수축은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수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에서 C 쪽이랑 B랑 D 쪽인데 둘 다 고유 길이는 아니에요. 그치? 근데 A랑 C는 수축이 일어났을 거니까 더 작아지겠죠. 이놈이 봤을 때 이것도 맞는 말. 5번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2번. 자, 똑같습니다. 철수가 탄 우주선이 멈춰있는 영희는 멈춰있나 봅니다. 멈춰있는 우주선 대해 0.9c라는 속력으로 B를 향해 가고 있대. 맞아요. 이때 철수가 그러니까 이 철수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철수가 측정한 이 거리는 고유길인가요? 수축길인가요? 수축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철수가 잰 시간은요? 이게 t라는데 철수 입장에선 출발, 도착 똑같은 곳이잖아. 고유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 보기를 보는 겁니다. 기억. 철수가 관측할 때 G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행성 B가 0.9c로 다가온다고 느끼겠죠? 맞는 말. 니은. 영희가 측정했을 때. 자, 철수가 잰 게 수축이잖아. 영희가 잰 게 고유겠죠? 길겠지, 영희가 잰 게 더. 맞니? 니은 틀린 거 맞아요? 마지막 디귿.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 자, 철수가 잰 게 고유잖아. 영희가 잰 건 뭐여야 돼? 팽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귿은 맞는 말. 됐나요? 문제 자체는 또 별거 없죠? 한번 봅시다. 멈춰있는 철수에 대해. 그러니까 얘는 정지좌표에 있는 거고요. 영이랑 민수가 타 우주선이 각각 등속 운동하면서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다. 영이가 민수 향해 레이저를 쐈네. 이때 이 레이저 빛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C라고 하면 됩니다. 철수가 측정한 민수 속력은 0.99. 민수가 볼 때 영희가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얘 입장에서 얘가 가까워지려면 이 우주선 속도가 얘보다 빨라야 돼요? 작아야 돼요?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9보다는 빠르겠지. 그런 상황. 이때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똑같대. 이때 철수가 측정할 때 민수와 영희 우주선 길이가 각각 L1, L2입니다. 자, 우주선 길이는 누가 잰 게 고유일까? 영희가 G 우주선 보면은 멈춰 있어요? 움직여요? 멈춰 있겠죠? 그러니까 우주선 길이는 지들 거 측정한 게 고유 길이가 됩니다. 그럼 철수가 볼 때는 어때? 각각?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축 길이로 보이겠죠? 이때 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팽창도 많이 하고 수축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철수가 잰 영희의 우주선 길이가 L1, 철수가 잰 민수의 우주선 길이가 L2입니다. 둘 다 수축이네. 수축을 많이 한 쪽이 더 작겠죠? 누가 더 수축을 많이 해요? 영희께 좀 더 많이 하겠죠? 얘가 더 빠르다며. 수축을 얘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것보다 더 큰 게 고유 길이가 될 거고요. 어쨌든 그럼 기억. 민수가 측정한 이 민수가 측정한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영희가 측정한 레이저 광선의 속력보다 빠르다. 얘가 측정한 건 뭘로 보여? C. 얘가 보면 C.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에 누가 봐도 빛의 속력은 C입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L1이랑 L2 같아? L2가 더 커야 되죠? 니은 땡. 마지막 디귿. 철수가 될 때 얘가 볼 때 영희 시간이랑 민수 시간 누가 더 느리게 가네요? 마찬가지야. 빠를수록 속도차가 많이 날수록 팽창도 더 많이 합니다. 얘 시계는 똑딱할 거 아니야. 얘도 똑딱할 거니까 둘 다 팽창 시간이란 말이야. 영희가 더 빠르잖아요. 더 팽창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영희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말.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4번입니다. 자, 이제 뮤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뮤온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증거가 됐냐면 이 뮤온 자체가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표면에서 발견이 됩니다. 원래는 발견되면 이게 언제 생기는 거냐면 태양에서 나온 전자기파가 지구 대기랑 충돌할 때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원래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돼요. 100만 분의 2초면 얘가 속력이 빛의 속도에 0.99c 정도 된단 말이야. 이 0.99c라는 속도로 100만 분의 2초 달려봤자 약 600m밖에 못 가요. 근데 이제 지구 대기권은 거리가 수 킬로밖에 한 10km 이 정도 된단 말이야. 600m밖에 못 가. 여기서 태어났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뮤온의 흔적이 발견이 된다. 이거를 설명을 못 하다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접목을 시키니까 증명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도 이제 똑같이 보면 됩니다. 지표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은 보유 시간인가요? 팽창 시간인가요? 뮤온의 탄생과 소멸이 다른 장소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이 팽창하는 거야. 여기서 이 수명이 늘어나니까 사람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뮤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속력이 0.99c인 관성 좌표계 입장에서는 지 수명은 고유 시간인가요? 팽창 시간인가요? 고유죠. 왜냐면 지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거든. 바닥에 올라오는 거거든. 탄생, 소멸이 같은 장소니까 고유 시간이 됩니다. 대신에 이 땅에 올라오는 거니까 이 거리가 수축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거리가 뮤온 입장에서 수축을 하는 거죠. 뮤온 입장에서 얘가 주니까 얘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거리 자체가 수 킬로미터에서 줄어드니까 자기의 이 조그만 수명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지표면의 정지좌표계에서 측정한 뮤온의 수명은 T0보다 길다. 고유 수명보다 길다는 거죠. 맞는 말.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 그러니까 뮤온 입장이라는 겁니다. 뮤온 입장에서 발생 지점에서 발견 지점까지 거리는 L0보다 짧다. 뮤온 입장에서는 거리가 수축한 거니까 가능하겠죠. 이 현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 증거가 됩니다. 5번 보죠.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 있는 영희. 이 영희는 또 정지 좌표계에 있고요. 영희에 대해 구간 A에서는 0.6c로 달리고 있고, 구간 B에서는 속력 바꿔가지고 이 구역에서는 이제 다른 속력으로 등속 운동 하나 봅니다. 이때 영희가 잴 때 철수의 시간은 A에서가 B보다 느리대요. 그러면은 누가 더 속도가, 어디서 속도가 더 빠르다는 소리죠? 여기가 더 느리게 간대. 여기 이 시계를 볼 때가 더 크대요. 이걸 T1이라고 놓고 여기서 얘 거 볼 때가 T2잖아. 근데 느리게 간다는 건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어디서 더 팽창을 많이 한 거죠? 영희가 볼 때 A에서 더 팽창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B에서의 우주선 속도는 0.6c보다는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느려야 되겠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기억. 영희가 측정할 때 속력은 0.6보다 작아야 되겠죠? B에서는. 니은. 이제 영희가 측정한 거리잖아. 그럼 누가 더, 어디서 수축이 더 많이 나야 돼?
A에서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길이는 L1이 좀 더 작아야 되겠죠. 네, 맞는 말. 마지막 디귿. 철수가 재는 겁니다. 철수가 재는 거야, 철수가. 얘가 0, 2의 시간을 받네. 그럼 이놈이 여기를 볼 때랑 얘가 이 구간에서 0이 거 볼 때잖아. 맞죠? 그럼 얘가 여기 거 볼 때는 0, 2의 시간은 고유 시간인가요? 얘 입장에서 0이가 왼쪽으로 0.6 가는 거잖아. 0.6만큼 팽창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0이가 왼쪽으로 똑같이 갈 건데 아까보단 느리게 가는 거잖아. 어디서 더 팽창을 많이 해야 돼요? A에서 더 팽창 많이 해야 되죠? 맞아. 디귿은 틀렸습니다. 느리게 가야 됩니다. 괜찮니? 좀 감이 오나? 안 와? 살짝 와? 좀 더 풀어보면 돼. 연력학이랑 비교했을 때 너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요? 근데 이게 너무 경험이 좀 아직 문제풀이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은 정지 있는, 멈춰있는 관측자 A한테 양성자가 일정한 속도 0.9c로 P를 통과하고 Q를 지나는 모습. A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이거. 여기 거리. 이게 A가 잰 게 L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A가 잰 거는 고유길인가요? 수축길인가요? 고유죠? 이 거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성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점을 물어본 거니까.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시간이네요. 자, 누가 측정한 건지 잘 봐야 됩니다. 시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B가 잰 거는 T래요.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인가요? 팽창인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지금 어차피 양성자랑 같은 관성좌표기에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속도니까요. 같이 쭉 가는 겁니다. 이 출발하고 도착한 사건은 B가 잰 거는 고유인가요? 팽창인가요? 고유죠? 왜냐면 B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어. G 가만히 있었어. 이 PQ라는 가상의 점이 온 겁니다. 알겠지? 출발, 도착한 거야. B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기억. L은 0.9ct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우리가 이거 결국에는 둘 다 맞는 말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에서 물리법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어차피 속력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대로고 A가 잰 거가 A가 측정한 게 나오면 됩니다. 는 B 입장에서는 속력 그대로 B가 잰 시간은 B가 측정한 거리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각각 다 입력을 시켜보면은 A가 측정한 시간은 결국엔 시작, 끝이기 때문에 팽창 시간이 될 거고 A가 측정한 게 고유였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시간이 시작, 끝이기 때문에 고유 시간일 거고 대신에 길이가 수축 길이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한 몇 번이더라? L이죠, L. L은 누가 잰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수축끼리 고유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A가 된 고유 길이랑 0.9ct는 뭐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B가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이 t였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수축 길이랑 고유 길이 비교하라는 말이죠. 누가 커야 돼? L이 커야 되죠? 기억은 맞는 말. 된 거니? 니은 A가 측정한 겁니다. A가 됐을 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요거잖아, 요거. A가 된 시간은 팽창 시간이거든. 커야 되는 거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맞니? 디귿. 정지 에너지인데, 이거 나중에 뒤쪽에 핵분열에 나오는 건데, 질량도 상대적이라 그랬죠? 맞아. 다른 좌표에서 잰 질량은 커져요. 질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럼 질량 에너지 뭐냐면,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특정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맞지? 근데 만약 속도 차이가 나면 질량이 커진다 했잖아. 움직이는 물체가 본 에너지는 멈춰있을 때보다 크겠죠? 이때 정지 질량 에너지는 물체가 멈춰있을 때 정지 질량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멈춰있다고 에너지가 0이 아니고 처음에 갖고 있던 그 멈춰있을 때 질량만큼 에너지를 가지겠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괜찮니? A가 측정한 시간, 팽창 시간이죠? 괜찮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어때? 일단 문제 자체가 일단 뭐가 고유인지 판단을 할 줄 알면 돼요. 사실.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그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이제 뭐라 해야 돼? 이거랑 별개로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7번 같은 형태인데 여기에 동시성의 상대성은 별도예요.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따로 체크하고 그 상태에서 동시성의 상대성까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7번인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우주선에 탄 철수와 영희가 수평만에서 정지인 민수는 정지 좌표계, 철수는 0.7시, 영희는 0.9시에 존재를 하네요. 그렇죠? 이때 영희가 빛 검출기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초랍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측정한 건지 잘 봐야 돼. 여기서 지금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잰 거요? 민수가 쟀을 때가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 누구의 우주선? 영희의 우주선 도착 시간은 T초라고 하네. 대문자 T인가? 대문자 T네요. 자, 근데 누가 잰 거? 민수가 잰 거. 이게 T라는 거잖아. 맞지? 이거는 팽창 시간인가요? 고유 시간인가요? 민수 입장에서 영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시작, 끝이잖아.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팽창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이거랑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이때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광원에서 나온 빛은 여기서 이제 빛을 쏘네요. 여기랑 여기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한답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동시인가요? 민수가 측정할 때입니다. 여기 끝까지 발문이 이어지는 거 민수가 측정할 때 걸린 시간도 t고 민수가 측정할 때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민수 입장에서는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랑 시간 팽창은 따로예요. 따로 챙겨야 돼. 기억. 철수가 잴 때, 철수 어디야? 얘잖아, 얘.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은 A보다 B에서 먼저 도착한다는데, 일단 철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이거 하실 때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 뭐가 같은 장소에 일어나는 거야? 출발이야? 도착이야? 이 빛이 출발해서 양쪽에 도착하는 사건은 출발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도착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출발이 같은 장소잖아.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의 동시는 누가 봐도 동시입니다. 그치? 근데 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G는 철수 입장에 얘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철수가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쯤이면 이 장소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형태잖아. 그럼 뭐가 더 짧아요? B로 가는 게 더 짧잖아. 철수 입장에서는 B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에 이미 길이 수축도 적용이 돼 있어야 돼요. 철수 입장에서는 A에서 B까지 거리가 고유길인가요? 움직이잖아. 수축길입니다. 그러니까 수축이 일어났고 길이 수축 플러스 동시성의 상대성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챙길 수 있어야 돼. 어쨌든 기억, 그건 맞아? 철수 입장에서는 B가 먼저 도착한다고 생각하겠죠? 니은, 영희가 재는 겁니다. 자, 영희가 이놈이 재는 거야. 이놈이 잴 때 A에서 B까지 거리 물어봤어요. 자, A에서 B까지 거리인데 일단 이 거리는 영희가 잰 거는 고유길인가요? 수축길인가요? 영희 입장에서 얘가 왼쪽으로 0.9c로 달립니다. 수축이 되겠죠? 그치? 이게 0.9ct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는 건데 일단 0.9ct 이거 누가 잰 거지? 이거 민수가 잰 거잖아요. 그럼 민수가 잰 값은 이거는 고유예요? 수축이에요? 민수가 잰 여기 거리 이거 고유죠. 여기가 잰 게 더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됐니? 마지막 틱은 민수가 잴 때 이놈이 잰 겁니다. 철수의 시간이 영희보다 느리게 한다. 누가 더 얘가 볼 때는 둘 다 팽창이잖아. 누가 더 많이 팽창돼요? 영희가 더 많이 팽창되잖아. 그럼 영희가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말했네. 이거는 디귿은 틀렸습니다. 3번 해주시면 돼요. 괜찮니? 좀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B,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0.6c, V라는 겁니다. 근데 대해니까 상대 속도를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상대 속도가 얘가 본 상대 속도가 0.6c였는데 얘가 실제 속도가 0.6c니까 얘는 멈춰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A가 잴 때 B가 탄 우주선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Q에 동시 도착한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이놈이 볼 때 동시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A가 본 거, B가 본 거. 그리고 A가 봤을 때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동시 도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도착한 거니까 여기서 쏴서 이렇게 도착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출발은 어차피 얘가 본 거나 얘가 본 거나 같은 장소인 거 아니에요? 동시겠죠? 근데 얘가 도착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P는 왼쪽 끝에 있고 Q는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맞지? 자, 그럼 한번 보자. 이게 이제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풀어요, 보통?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쉬운 문제는 B가 봤을 때 동시 도착으로 풀었잖아. 근데 지금 A가 봤을 때 동시라는 건데, 그럼 A 입장에서 그려보면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가지고 A 입장에서 그려보면은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더 길다 해가지고 여기 먼저 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Q가 먼저 도착해야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Q는 짧아지고 P는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우주선이 가운데가 맞다는 거야?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전구가 어디 쪽에 더 가까워야 돼? P 쪽에 더 가까워야 여기는 이제 Q, 그치? 다시 그려보면은 얘가 실제로 요렇게 출발을 해야 A 입장에서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도망가니까 그랬을 때 딱 똑같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럼 B 입장에서는 여기 출발한 거죠. 얘 입장에서 어디가 더 길어요? P, Q가 되겠죠? P가 더 가깝지? B 입장에서는 P 먼저 도착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그래요. 동시 도착하고 이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LB는 C가 탄 우주선의 길이 LC보다 크단데 이거 다 A가 측정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본 건데 어디가 더 길다고? A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B가 더 길죠? 그럼 뭐야? 근데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똑같대잖아. 누가 더 많이 줄어든 거죠? C가 더 많이 줄어든 거지. 그럼 속력은 이 V는 0.6C보다는 어때야 돼? 더 커야 C가 좀 더 수축이 많이 일어났겠죠. 많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방금 얘기했던 거지? 맞는 말? 됐나요? 니은. A가 측정할 때 누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돼? 시간은. 얘가 더 빠르니까 시간 팽창이 더 많이 일어났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B가 측정할 때. 자, B가 쟀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잖아. 맞지? P가 더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였죠? 디귿도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니? 9번. 철수가 탄 우주선이 0.2에 대해 0.5C로 등속 운동한다. 이거 그냥 멈춰 있다고 보죠. 이때 강원 P에서 발생한 빛이 0.2가 쟀을 때 동시 도착이네. 아까랑 똑같네요.
영희가 쟀을 때 동시입니다. 그럼 일단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출발이니까 출발은 누가 봐도 동시죠? 철수 0인데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영희가 봤을 때 동시거든. 영희 입장에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출발 여기서 했지만 도착할 때쯤엔 얘가 요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지? 요거랑 요 길이를 영희가 쟀을 때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은 원래 우주선의 원래 길이 자체가 A가 A는 줄어들고 B쪽은 늘어났는데 똑같다는 건 원래 길이가 A가 더 길었다는 거잖아.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더 짧은 B가 먼저 도착을 하면 되겠죠? 기억. 철수가 질 때 영희 시간은 철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철수가 영희 시간을 본 거죠? 그럼 철수 입장에서 영희가 출발, 도착하는 거 아니야. 팽창 시간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철수가 질 때 빛은 A에 먼저 도착한대. 아니죠. 여기가 더 원래 길이 자체가 여기가 더 길었었잖아요. B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니은 땡. 디귿. 영희가 질 때. 자, 영희가 질 때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 길이 동시성의 상대성하고 길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봐봐. 우주선을 철수 입장에 다시 그려볼게. 여기 철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전구가 어디 쪽에 더 가까운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영희 입장에서 얘를 보면은 당연히 길이가 수축돼서 보일 겁니다. 그럼 길이 수축 자체는 이거 자체가 같은 비율로 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여기가 더 길어. 영희가 봐도. 길이는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의 동시성을 판단할 때 얘 입장에서 이 벽이 마중을 나오고 이 벽은 도망을 가잖아. 그런 상황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 길이 수축 자체는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게 맞아? 이해돼요? 맞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길이 수축하고 동시성, 상대성 따로 봐야 된다 했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실제 모습은 이런 거고 이거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줄어들 때 여긴 많이 줄어들고 여긴 조금 줄어들고 이상하잖아. 줄어드는 건 같이 줄어들어. 줄어들어도 비율은 똑같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뭐야 이거 영희가 측정할 때 거리는 다릅니다. 거리 비율은 철수가 전 거랑 똑같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영희가 이걸 보니까 이런 거죠. 출발. 그럼 도착할 때쯤이면 우주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이동한 거 체크하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의 입장에서 동시 도착한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길이는 별개. 이해돼요? 됐지? 아니면은 뭐 헷갈리는 거 아니죠? 넘어갑시다. 1번 골라주면 됩니다. 됐니? 10번.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별은 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가 빛을 내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10번. 관찰자 P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거네. 맞지? 그래서 여기는 다 같이 멈춰 있는 상황. 얘에 대해서 관찰자 Q가 0.9c로 달려나가고 있다. 이때 P의 관성기에서 여기서 이놈이 볼 때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이제 딱 이 순간 얘가 터졌대요. 그렇죠? 터졌으면 빛을 내면 터졌다고 하니까 빛이 이렇게 도착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P 입장에서는 별빛이 동시 출발한 거 맞나요? 그리고 거리가 똑같대잖아. P 입장에서는. 도착도 동시에 하겠죠. 근데 이제 Q 입장은 어때? 그럼 이제 뭐가 같은 장소죠? 출발과 도착 중에? 도착이 같은 장소니까 Q 입장에서도 별빛이 도착하는 현상은 같은 장소입니다. 맞지? 그럼 출발은요? 자, 그러면은 Q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왼쪽으로 가는 중이었잖아. 그럼 이게 딱 도착한 순간이잖아, 지금. 출발했을 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별은 이만큼만 오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별은 이만큼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누가 먼저 터져야 돼요? B가 먼저 폭발을 하면 됩니다. Q 입장에서는. 이해되나요? 별 A, 별 B죠? 지금 이게 도착한 게 동시인 거잖아. 그럼 출발할 당시는 과거니 미래니? 과거죠? 근데 지금 Q 입장이잖아요. 그럼 Q 입장에선 G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Q 입장에서는 이제 Q가 출발하는 모습을 볼 때쯤에 얘네들이 지금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죠?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야 돼? B가 더 많이 가야 되잖아. 근데 동시에 도착하려면 먼저 출발해야지. 오래 걸리니까. 동시에 맞춰야 되잖아, 지금. 이해돼요? 어쨌든 기억. P 완성계. 이놈 입장에서는 동시에 같은 거리니까 당연히 동시겠죠? 니은 Q 입장에서는 도착은 동시인데 얘가 먼저 터져야 많이 와야 되니까 먼저 터져야 제 시간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B가 먼저 터지면 됩니다. 디귿 Q에서 얘가 볼 때 거리. 자, 거리는 어떻대? 즉 지금 거리가 빛이 도달하는 사건 말고 이 거리 자체를 보는 겁니다. 맞지? 이 거리 자체는 같은 비율로 줄어요. 길이 수축은. 얘가 봤을 때 이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가운데라며. 맞지? 줄어들 때도 이 비율대로 줄어드는 거야. 길이 수축 자체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번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정지에 있는 0이는 멈춰있는 상황에서 X방향으로
광속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우주선의 철수가 타고 있고요. 표는 철수와 영희가 나온 빛이 검출기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랑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철수가 잰 거는 T1, L1이고요. 영희가 잰 거는 T2, L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한번 보죠. T1이랑 T2인데 철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 이만큼 거리로 잰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영희 입장에서는 이 검출기가 출발할 땐 출발한 건데 도착한 거는 저기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재야 되는 거죠? 뭐가 더 오래 걸려요?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맞니? 물론 이제 영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길이 수축이 발생합니다. 영희가 잰 이 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근데 줄어듦과 동시에 벽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맞지? 그럼 보통 길이 수축이랑 벽이 도망가는 사건 중에 뭐가 더 영향이 세다 하면은 얘가 더 영향이 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알겠지? 어쨌든 기억 맞는 말 되겠죠? 그럼 니은 L1이랑 L2인데 이거는 이제 뭐 물어본 거예요? 거리를 물어본 거죠? 거리는 철수가 잰 이 거리는 고유 길이일 거고 영희가 잰 건 수축 길이니까 거리는 이게 커야 됩니다. 맞지? 니은 틀렸죠? 마지막 디귿. 그러면은 C는 L2를 T2로 나누면 된다 이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거리는 줄어든 거야. 근데 이 벽 도망은 거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줄었어. 영희 입장에서 거리는 줄었는데 벽이 도망가다 보니까 시간이 뭐 실제로 시간도 팽창을 했겠죠. 팽창 시간보다 더 커지는 거죠. 도착하는 시간 자체는. 이해돼요? 그거 두 개를 별개로 보셔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빛의 속도에다가 T2를 곱해서 L2가 안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C의 T2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축된 길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 T2라는 시간은 길이 수축 플러스 그러니까 시간 팽창 플러스 벽이 도망간 것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를 추가로 더해주냐면 이 시간 동안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까지 더해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넘어가도 돼? 예. 다음에 1번입니다. 괜찮니? 12번.
자, 한번 봅시다. 우주정거장이 멈춰있는 우주정거장에 0.6C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주선 안에서 빛을 쐈고요. 거울로 반사돼서 되돌아온대요. 그렇지? 이때 측정한 물리량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 여기 거리죠? 이건 어디서 잰 게 고유죠? 우주선 안, 우주선 밖. 우주선 안에가 고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유고 얘는 수축일 테니까 이거는 왼쪽 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 일단 시간 자체도 얘가 이 사건을 보는 거기 때문에 팽창을 할 거예요. 맞지? 그래서 팽창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근데 일단 이거를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왜 똑같죠? 얘 입장에서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똑같이 T0를 쓰는 모습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T1과 T2를 비교하려면 누가 더 크죠? 일단 T1은 어떤 상황 얘기하는 거야? 얘가 볼 때 얘가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볼 때는 우주선이 도망을 가니까 여기서는 요만큼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거울에서 다시 광원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되돌아가는 동안에도 우주선이 한 번 더 이동을 하잖아요. 맞아. 여기서는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이동하는 거리를 비교해서 T1과 T2를 비교하는 겁니다. T1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기억 L0는 L1보다 크다. 맞죠? 니은 얘네들끼리 계산한 거는 이거 두 개 빛의 속도랑 T 곱한 게 L0 나오겠죠? 이건 애초에 거리가 안 변하니까 맞는 말. T1이 T2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지. 그러면은 희준이가 생각할 때 얘랑 얘는 누가 커요? 이거랑 이거? T0가 더 커야 되죠. 왜냐면 이것도 거리를 비교하면 되지. 원래 길이보다 일단 길이 수축을 한번 했잖아. 길이 수축했는데 마중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큽니다. 맞지? 그러면 T0랑 T1 중엔 누가 커요? T1? 왜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때문에 지금 얘는 길이 수축을 난 상태에서 벽이 도망가는 상황이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크긴 커요. 근데 이거를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봐봐. 이거 고유니? 이거 고유시가 아니거든요. 왜 아니야? 얘 입장에서도 출발, 도착이 다른 장소입니다. 고유시가 아니야.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때? 이거 두 개 더하면 2t0가 되잖아. 근데 더하면 왕복이 돼요. 왕복이 되면 이거는 고유거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두 개 더하면 t1 플러스 t2잖아. 이거는 팽창 시간이 됩니다. 맞지? 이제 얘가 이렇게 크다는 거 아니야. 근데 t2가 t0보다 반드시 작잖아. 그럼 t1은 t0보다 커야 돼. 이해돼요? 어쨌든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Q 입장에 문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P 입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P 입장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대요. A랑 B에서.
자, 이거는 다른 장소잖아.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동시에 나갔어요. 그럼 도착은 누가 먼저예요? B가 봤을 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니까 도착하는 곳은 얘가 더 많이 가야 되죠? 얘는 쬐끔 마중을 나오는 편이니까 쬐끔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에서 출발한 놈이 도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벽이 도망가는 거랑 똑같죠? 얘 입장에서 벽이 도망가는 거랑 똑같고 얘 입장에서 벽이 마중 나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B가 먼저 도착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니은은 틀렸죠? 니은을 보시면 B가 먼저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 자, 지금 빛이 Q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P에 도착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출발할 때 위치랑 도착할 때 위치를 보는 거예요. 출발할 당시 A랑 B는 여기 있잖아. 맞아. 그럼 도착할 때는 어디로 도착해야 돼? B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면 돼요. 둘 다. 근데 거리는 P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거리는 똑같겠지. 동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틀렸고. 디귿.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Q의 관성계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크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P 입장에서는 이게 마중을 나오잖아요. Q 입장에서는 그냥 마중 안 나오고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Q에서가 더 커야 되겠죠? 맞아? 4번 고르면 되겠죠? 넘어가도 돼. 14번. 자, 한번 봅시다. 관찰자 A가 여기 있네. 여기에 B가 있는 거고요. 0.8c.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로 등속 운동한다. A가 볼 때, 얘가 볼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 Q, R을 동시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B에서 측정할 때 P, Q, R은 강원으로부터 각각 LP, LR, LQ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억, 일단 기억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A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 거리. 이거 여기부터 여기 거리 말하는 거죠. 그냥 거리를 계산을 하면 되잖아. 근데 B가 측정한 게 LP 플러스 LQ는 B가 본 거잖아요. 이거는 고유길이니 수축길이니? B가 본 건데? B가 볼 때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고유 길이가 됩니다. A가 본 거는 수축길일 테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B가 측정할 때 LP랑 LR 이제 여기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 이제 얘 정보로 보는 거죠? 동시에 도착을 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일단은 이 방향은 길이 수축돼요? 안 돼요? 길이 수축 안 됩니다. 길이 수축 안 되는데 여기는 길이 수축이 돼요. 근데 길이 수축이 된 다음에 P는 마중에 나오고 R은 도망가잖아. 그럼 P는 줄어들고 R은 늘어나는 상태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게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A 입장에서
LP는 줄어들고 Q는 늘어났을 거고 R은 그대로죠. 이게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B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줄어들었을 테니까 제일 커야 되고 맞지? LQ는 안 늘어나야 되잖아. 그럼 제일 작고 LR이 그대로가 되겠죠? 이렇게 든 상태에서 니은 B가 측정할 때 LP가 LR보다 작다. LP가 제일 커야 됩니다. 맞는 틀린 말 디귿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보다 빠르게 간다. 지시계잖아요. 아니지. B가 측정할 때 B가 볼 때 A 시계는 팽창 시간일 거 아니야. 느리게 가야 되겠지?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15번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은 우주선 A가 P의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P는 Q에 대해 정지, 그러니까 둘 다 정지 좌표계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P에서 사실 상대 속도가 정지라서 둘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좌표계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P에서 관측할 때 얘가 볼 때 같은 좌표계는 Q의 거리는 육각년이라고 합니다. 맞지? 자, 그러면은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여기서 빛을 쏘네요. 또 빛을 또 쏘네요. 언제? A가 완전히 통과한 다음에 빛을 쏘는 거죠. 그럼 기억. A에서 관측할 때 PQ 사이의 거리는 육각년보다 짧다. 자, 얘가 볼 때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그리고 P에서 잰 이 거리는 고유길이에요? 수축길이에요? 여기서 잰 거.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본 겁니다. 고유길이가 되겠죠?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얘도 멈춰있고 얘도 멈춰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얘가 본 건 수축길이니까 육각년보다 짧아야 되지? A가 잰 거는 맞는 말. 니은 A에서 볼 때, 얘가 볼 때 P가 P를 지난 순간부터 Q를 지난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는데 일단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주선 속도가 0.6c잖아. 상대 속도가요. 맞지? 이게 얘네가 지금 육각년이 한번 봅시다. 이 육각년이라는 수치는 고유길이에요? 수축길이에요? 고유죠. 여기 시간이 10년이 나와야 되잖아.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얘네가 잰 팽창 시간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은 얘가 잰 건 고유 시간일 거 아니야. 그럼 고유 시간은 10년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겁니다. 마지막 디귿 P에서 관측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정지좌표계에서 봤을 때 Q의 빛신호가 P에 도착할 때까지 16년. 일단은 얘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빛을 쏘는 거잖아. 맞지? 몇 년 걸려요? 일단은 이게 10년 맞아요? 우주선이 여기까지 간 다음에 빛을 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갈 때 일단 10년 걸리잖아. 이 다음에 빛을 쏜 거니까. 근데 빛의 속력은 불변이니까 빛의 속력으로 육각년 오려면 몇 년 걸려요? 6년 맞아요? 결과적으로 16년 걸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4광년 떨어져 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길이? 고유 길이가 되겠죠? 이때 P를 지나 A는 속력 C, 광자니까 빛의 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입자 B는 광자는 아닌가 봅니다. 이것보다 느린 속력으로 각각 등속도 운용하는데 A가 B보다 1년 먼저 도착을 한대요. 자, 그럼 일단은 A는 몇 년 걸려요? 4광년이면? 4년 걸리는 거잖아. 그럼 B는 몇 년 걸렸다는 소리죠?
5년이 걸렸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B의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표계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일단 우리가 V부터, 이거 알면 V부터 계산할 수 있죠? 속도 몇 나와야 돼? 0.8c 맞나요? 0.8c로 5년 가야 4광년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광속 불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지 좌표계에서 계산하던 B의 좌표계에서 계산하던 C로 계산하던 똑같습니다. 그 다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B의 좌표계에서 보면은 B의 입장에서는 이거 수축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4광년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그럼 니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던데 이게 정지좌표계에서 잰 거니까 팽창시간일 거 아니야. 팽창시간이 5년이면 B의 고유시간은 5년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마지막 디귿 0.8c. 어차피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좌표계에 상관없이. 디귿만 맞아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또 이제 전기력인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19번을 차지한 지. 그래서 문제가 왜 어렵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게 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게 해가지고 오래 걸리게 만들어 놓고 시간을 소비하게 하게끔 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거를 좀 경우 따지는 거를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전화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전기력 종류가 뭐뭐 있죠? 인력과 청력이 있겠죠. 서로 다른 전하면 인력, 서로 같은 전하면 청력. 이때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영향을 많이 받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3번 보면 쭉 읽어볼게요. A, D는 둘 다 플러스고 전하량도 Q로 똑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B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몇이래? 합력이 0. C가 받는 것도 합력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하나 넣어보면 됩니다. 어차피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야? 얘가 B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얘를 일단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플러스니까 A는 B를 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D도 B를 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겠죠? 이때 D가 미는 게 세? A가 미는 게 세? A가 더 가깝잖아. 얘 한 칸이고 얘는 2칸이니까. 얘를 F라도 하면 얘는 4분의 1의 F일 거 아니야. 근데 합력이 0이 되려면 얘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 되잖아. 얘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플러스니까 얘가 B를 이만큼 밀어주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훼손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갑시다. 얘가 플러스였고 B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럼 B에다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얘는 얘를 당길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약한 힘으로 D도 B를 당기겠죠. 그럼 얘가 좀 약하게 당기니까 얘도 얘를 당겨줘야 되잖아. 얘는 뭐 해야 돼요?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럼 오케이, 당기는 거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도 합력이 0이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놨을 때 합력이 0이 되나? 한번 보자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밀잖아. 이렇게. 얘는 또 이쪽으로 밀죠? A가 C를. 이때 누가 더 세요? 이게 더 세겠지? 위에 있는 게 더 센 거 맞아요? 이거 더 가깝잖아. 전화랑 똑같잖아, 얘랑 얘는. 근데 이제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B가 플러스 1을 당겨버리잖아. 이쪽이 센데 또 오히려 더 당겨주면은 합력이 0이 안 되잖아. 이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재빠르게 그냥 플러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걸러가는 수밖에 없어요. 맞지? 뭐 어쨌든 기억, B는 양전하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C의 전화량 크기는 Q보다 작다인데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결국에는 D가 미는 거랑 C가 미는 거를 랑 A가 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 이제 거리 비율 따지면서 우리가 체크해보죠. 이 전화량이 Q였잖아. 이거 1로 놓는 겁니다.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예 제곱분의 KQQ 할 시간 없어요. 그냥 상대값으로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한 칸일 때 Q를 1이라고 놔요. 맞지? 이거는 전화량은 똑같은데 두 칸이니까 4분의 1일 거 아니야. 얘가 몇이어야 돼? 얘는 한 칸인데 전화량만 모르는 거잖아요. 전화량이 4분의 Q, 3Q가 나오면 되겠죠? 니은 Q보다 작다. 맞겠죠? 마지막 D은 B랑 C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 둘 다 결국에 플러스 플러스였잖아.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어야 되겠죠?